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잎으로 보는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을 볼 건데요. 생식생장의 반대가 영양이고 영양생장의 반대가 생식입니다. 예, 생식 위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은 햇빛이 강하게 비쳐서 대가 가늘고 조금 생식 쪽으로 강하다고 말씀드린 곳입니다. 이쪽을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생식에 저희 이쪽이 지금 생식생장 쪽이 좀 강하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서도 저쪽은 영양 쪽이고 이쪽은 생식 쪽이에요. 왜냐면 햇빛 광량이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데 잎을 여기 보시면은 되게 작아요. 예, 잎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생식 잎으로만 보는 생식생장을 보면은 잎이 작고요. 예, 잎이 굉장히 작죠. 예, 그리고 만져보면 좀 도톰합니다. 예, 잎이 지금 단단해요. 그리고 잎의 면적이라든가 이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좀 뾰족뾰족하게 나온다. 이렇게 조금 뾰족뾰족 하잖아요. 단풍잎처럼 뾰족뾰족하면은 생식입니다. 또 이거는 잎사귀죠. 이거를 잎으로 보거든요. 예, 잎이 이렇게 쭉 처지는 우산형입니다. 우산형. 예, 지금 만약에 이 각도가 지금 우산형으로 쭉 쳐졌는데 이 본대랑 이 각도가 좀 크면은 생식이거든요. 그래서 우산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예, 꽃대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45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영양이죠. 영양이 되겠죠. 예, 그리고 잎의 색깔이, 예, 잎 색깔이 굉장히 진합니다. 예, 보시면은 굉장히 진해요. 작고 굉장히 진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또 광택이 없습니다. 잎에 광택이 없어요. 예, 광택이 있다고 하면 영양이고 광택이 없이 잎이 작고 이렇게 되면은 생식입니다. 자, 그리고 연맥은 상향, 그리고 이 잎끝, 잠깐만요. 이 끝은 상향. 그래서 잎이 이렇게 볼록했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게 생식입니다. 가장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잎이 그 둥글넓적하냐, 그리고 잎 끝이 뾰족하나. 자, 잎 끝이 여기 잎 끝이죠. 예, 잎 끝이 이렇게 뾰족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뾰족하고 이 폭이 좀 작다. 예, 화살쪽 같은 모양이 나온다 하면은 생식입니다. 저쪽 영양생장 쪽 있는 쪽 한번 가서 또 비교해 봐야죠. 저희 동네 영양생장이라고 해서 급격한 영양생장이 아닙니다. 저희 쪽은요. 예, 약간 영양생장이죠. 자, 보시면 아까 잎이랑 완전 다르죠. 예, 화살쪽처럼 뾰족뾰족하지가 않고 지금 둥글넓적하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연하지요. 저쪽에 비해서. 이런 형태의 잎을 본다면은 이건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엽 쪽에 있는 쪽이 잎도 크고 광택이 있잖아요. 그쵸? 반짝반짝하죠? 광택이 있고. 예, 영양 쪽은 좀 광택이 있어요. 예, 여기도 조금 약간 광택이 있고요. 광택이 있다는 것은 영양이고요. 광택이 없이 색깔만 진하다는 거는 생식이 되겠죠. 보시면은 그냥 확연하게 햇빛에 비쳐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광택이 있고 잎이 둥글넓적해요. 예, 이거는 영양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철에는 영양 쪽 위주로 많이 강하게 키웠는데 지금 이 하엽 쪽은 지금 영양의 그 형태를 띈 것이고 가면 갈수록 얘도 지금 이파리가 조금 삐쭉삐쭉해지고 하다는 거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생식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잘 크고 있다는 지표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생장점이거든요. 생장점에 여기가 약간 노랗죠. 예, 그리고 여기는 녹색이고, 그래서 생장점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연노란색이 약간 보인다. 굉장히 잘 크고 있는 겁니다. 예, 연노란색이 보이죠. 예, 다른 쪽도 한번 볼게요. 예, 보시면은 연노란색이 약간 보이죠. 연두 색깔.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뭐냐면 아침에는 이 색깔이 조금 빠져요. 예, 색깔이 이 전체적으로 연두색 색깔이 빠지다가 오후 2시 3시 정도가 돼서 광합성을 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약간 녹색으로 변합니다. 전체적인 포장 자체가, 전체적인 밭 전체가. 그러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을 잘 하고 전날에 광합성이라든가 햇빛을 잘 받고 모두 영양 밸런스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색깔이 좀 빠져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여기는 동화산화물의 그 동화작용이라든가 뭐 호흡작용이라든가 이런 밸런스가 잘 맞아서 아침에는 색깔이 좀 빠져 있고 햇빛을 또 받고 하면은 얘네들이 점점 또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농부님들이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칭찬 한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배꼽이 이게 볼록 하다가 끝이 좀 상향으로 꺾여져 있죠. 이거는 생식 쪽이고,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가 있다가 끝이 이렇게 되는 형태. 예, 보이시나요? 지금 일부러 구부렸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거는 영양 쪽입니다. 앞으로 보는 형태의 영양과 생식을 잠깐 봤는데요. 예, 영양 쪽도 한번 그냥 잠깐 볼까요? 예, 잎이 크고, 예, 잎이 크고, 상대적으로 큽니다. 크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만져보면은 되게 얇아요. 예, 얇고, 그리고 평평하고, 잎이 넓죠? 예, 잎이 넓습니다. 이 옆폭이 넓습니다. 삐쭉삐쭉하지 않고, 그리고 둥글럽적이에요. 저쪽 끝에서 봤던 잎이랑은 다르게, 예, 옅습니다. 색깔 자체가 옅어요. 그리고 광택이 좀 나 있고요. 부분들이 영양생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연맥과 연맥 사이가 이렇게 볼록볼록하죠. 예, 우리 피부에 뭐 수포가 일어난 것처럼 볼록볼록하죠. 예, 이러면 영양이 굉장히 강하겠죠. 또 한 가지 또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잘 크고 있다는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거는 줄기만 보시면 알아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보통 세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직경 두께도 중요하지만, 예, 두께도 중요하지만 이게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예, 얘가 약간 타원형, 예, 딱 보시면 타원형의 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육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세력이. 예. 그렇다고 해서 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단점이 있거든요. 꼽힌 곳부터 아래쪽이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쪽 부위를 줄기를 보시면 타원형. 그래서 타원형 끼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보면은 동그란 게 아니고 약간의 타원형이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영양과 생식인데 세력이 강약은 그걸 영양과 생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세력이랑 영양과 생식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또 질기 사이가 제가 좀 어이없던 거를 봤는데 지식백과과 토마토 키우기에서 지식인 그거를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보라색이 좀 띄거든요. 보라색. 예, 보라색이 띄고, 예, 줄기가 보라색이 띕니다. 예, 이런 데도 좀 약간 보라색이 띄고, 예, 이런 쪽으로도 보라색이 띄죠. 보라색 띄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이죠. 예,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쭉 답변을 한번 이렇게 싹 봤더니 저도 뭐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예. 그런데 뭐 어이없는 답변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 보라색이 띄니까 뭐 뿌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뭐 비료기가 없어서 그렇다. 광이 부족해서 그렇다. 등등등등등. 예. 보라색이 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 동화 산화물이라는 걸 만들고 낮에는 이제 잎과 줄기 쪽에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고 이제 밤에 그거를 당의 성분에서 잎에 저장된 당의 성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분의 형태에서 이제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서 각 기관에 이제 밤에 이제 다시 그거를 분배를 하겠죠. 예. 과정에서 이 광량 대비 광량이 엄청 넘치고 그리고 비료라든가 모든 활동이 다 져서 이제 저장 형태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식물들이 이제 햇빛에 뭐 의해서,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런 형태가 남아서 잎이라든가 이런 줄기 쪽에 남아 도는 그 영양분들이 축적이 돼서 이게 안토시아닌의 성분이죠. 예, 보라색을 띈다는 거는, 예, 안토시아닌의 성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나는 실컷 쓰고 돈을 벌어서 실컷 썼는데 그냥 예를 드릴게요. 예, 쉬운 예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라색을 띈다는 거는 나는 자산가예요. 자산가. 건물주란 말이에요. 건물주. 예, 건물주고 돈이 많아. 예, 돈이 많은데 은행에다가 돈을 막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많이 나오겠죠. 하루에 쓰는 양을 엄청 많이 써도 그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형태. 예. 누구나 다 그런 거를 꿈을 꾸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그 미국인가? 예, 그 사람이 엄청 많은 뭐 4천억인가? 4천억? 예, 그거를 4천억을 은행에다 넣고 그거를 하루에 막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런데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가 그만큼 더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충분히 하고 많이 얘네들이 자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뿌리라든가 잎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모았던 돈들을 다 쓰겠죠. 다 쓰는데도 그래도 남아. 예, 그래도 남기 때문에 잎의 저장 형태로 안토시아닌의 이 보라색 형태가 띄는 겁니다. 이거는 세력이 좋다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뿌리가 약해서 햇빛이 부족해서 뭐 비료기가 약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잘 키우시고요. 알아야 옛날 때부터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런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안다고 할 때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병이고 아니면 세력이고 영양이고 모든 게 약간 틀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알아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거를 비료 양액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온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양과 생식을 각 부위별로 한 번에 쫙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전 영상에는 꽃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잎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 화방으로 더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위치라든가 뿌리라든가 뭐 과일로도 보는 방법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판단을 해서 얘네들은 약간 영양으로 가고 있다 생식으로 가고 있다 하면은 그때 그 지표를 가지고 온도 조절이라든가 비료 이시 조절이라든가 물량 함수율이라든가 뭐 물에 주는 패턴 다량 소해냐 소량 다회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차광을 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대 습도 그리고 절대 습도 그리고 수분 부족분 HD라고 하는 수분 부족분 여러 가지 등등등을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모르고서 그냥 사진 한 장만 딸랑 보내고서 이게 이래요 어떻게 처방해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요. 키웠는지를 내가 세세하게 일지를 쓰던 아니면은 뭐 그 달력 핸드폰 달력에다가 뭐 이렇게 뭐 체크를 하든 해서 그 시기에 한번 그거를 경험을 하면요 다음 연도에는 그 시기에는 분명히 세력이 이 정도로 빠질 것이다 해서 대처를 합니다. 얼른 커서 돈 좀 많이 벌어줘라. 빚도 많고 빚 다 청산하고 새 출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하우스가 낮아서 입수 확보가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아마 알려드렸죠. 이 하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을 따서 입수 확보를 통풍을 최대한 해주고 이 정도씩만 반절씩만 따져도 여기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반절씩만 따져도 이 상태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잎이 크고 어떻게 했냐 한번 보실까요? 시기에는 지금 조금 있으면 3월달인데 지금 시기에는 벌써 잎이 12장을 달리고 있어야 돼요. 겨울철에 8장이었다면 지금 12장을 달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화방 밑에 있는 측지를 이용해서 잎을 하나 또 살렸죠. 잎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화방 밑에 있는 잎을 가지고 또 잎을 키우죠. 자, 이런 화방 밑에 있는 애들이 세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작은 애들은 중간 나오는 애는 제거하고요. 얘네들을 생장점을 또 날립니다. 이렇게 해서 잎을 벌써 3개나 확보했잖아요. 짧은 구간 안에 상층부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70%라니까 상층부에 있는 잎이 광합성을 하는 70%고 거기에 수많은 잎이 있다. 아래쪽에는 지금 그늘이 좀, 이 반대쪽에도 그렇지만 그늘이 좀 질 가망성이 있고 그 잎을 따줌으로 해서 과일의 온도를 높여서 착색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래 잎을 어느 정도 따는데 전체적인 잎의 개수는 유지를 하고 점점 더 늘려야 된다. 화방 밑에 있는 엽순을 더 키워서 잎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잎이 많아진다. 상층부에 있는 70%의 잎들이 광합성을 좌지우지한다. 예, 이게 이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못하시는 분. 예. 자, 무조건 여기 나오는 엽순을 세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엽순을 무조건 다 제거를 하면은 세력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얘기입니다. 자, 겨울철 같은 경우는 8개 정도의 잎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고 그만큼 들어오는 광량이 적기 때문에 일하는 인부들은 적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인부들이 많아지면 회사 경영상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토마토 생육상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광이 봄에 대해서 점점점 좋아져요. 외부 환경은 점점점 좋아져서 재료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생산량을 높이려면 재료가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비해서 인원수는 많아야겠죠. 그래서 봄철이 12장을 갖고 가는 겁니다. 상층부의 잎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겠죠. 상층부의 잎들이 광합성의 70%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봄철에는 잎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광합성을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광이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광의 세기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광의 세기가 세면 지금 봄 같은 경우는 지금 햇빛을 받아서 온도를 높여서 착색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센 광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거 된단 말이죠. 이 햇빛 대인 과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색깔이 이쪽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햇빛에 대인 과는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대인과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때는 여름철에는 잎이 많아지면은 그늘이 오히려 생겨서 너무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거를 좀 방지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잎이 많아지니까 이제 습도 관리가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개방도 많이 해야 되고 습 관리도 굉장히 잎이 많아지는 거에 대비해서 아까 전에 뭐 얘기 드렸던 뭐 세력을 잡기 위해서 엽순을 다 제거한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엽순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예, 잎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세력이 빠집니까? 안 빠져요. 오히려 세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엽순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재료가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계절에 따라서 다 다른데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게 변수가 되게 많은 게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같이 일사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잎 개수라든가 엽순이라든가 이런 걸 따줘서 잎의 개수를 최대한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 광량 대비. 무조건 얘는 6장, 5장 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외부 광량 대비. 외부에서 재료가 적게 들어온다고 하면 입수는 일하는 인부들은 당연히 적어줘야죠. 안 그러면 회사 부도나죠. 비를 어떻게 다 충당을 할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료가 적은데 인원만 많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물도 되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팔아서 얘네들 인건비 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 여력이 없죠. 상대적으로 이제 봄철이에요. 봄을 지나서 여름철이에요. 그러면은 잎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오는 광량이 많아요. 그러면 잎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상층부에 엽순을. 자, 그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잎수를 측지해서 잎수를 확보하는 거지 측지해서 열매를 달아서 열매까지 더 확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매는
제가 말씀드렸죠. 50%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동화산업이 들어가고 잎 하나 세 개가 잎이라고 했잖아요. 15%. 그럼 45%. 그 나머지 뿌리가 5%. 뭐 그거는 뭐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뭐 60%, 뭐 15%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뉴얼을 얘기를 하는 거는 그린게이트에서 해외 전문가 그 피터 선생님인가 피터 스트라이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저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잎 직지를 해서 잎의 광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인부들을 늘리라는 것이지, 여기에 또 저희 보세요. 잎은 확보를 했고 생장점은 날려버렸잖아요. 적심을 했잖아요. 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예, 잎을 2장 확보하고. 근데 한 장만 확보해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 보세요, 다. 잎 2장 살리고, 생장점 날리고, 열매 날리고. 열매 빨리는 동화사나무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잎을 늘리는 게 세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어느 때? 광량이 점점점 높아질 때. 제 말을 잘못 판단하셔서 겨울철에 잎수를 늘리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광량 대비 광이 많이 들어오는 재료가 많이 들어오면은 일하는 인부들은 늘어야 된다. 광량이 좋아지는데 우리 나무 세력은 별로 안 좋아졌어. 모든 환경이 점점점 좋아지는데 우리 그 토마토들은 좀 삐리삐리하고 뭐 가늘어지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해져요. 열매도 뭐 안 이쁘고, 그리고 착색도 잘 안 되고, 생육도 더디고, 잎도 막 뒤틀리고, 막 여러 가지 형태들이 온단 말이죠. 외부의 광량에서 광이 좋아진다는 거는 모든 환경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되게 좋은 벤츠를 타고 가요. 막 진짜 요즘 나온 막 몇 억대 되는, 예, 저는 트럭을 타고 있지만 몇 억대 되는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외부의 광량이 좋아졌어요. 나는 운송수단으로 인해서 되게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그거의 기능들이 많잖아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컨트롤이라든가, 요즘에 고속도로 타는데 이 악셀을 밟으면서 계속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100km로 맞춰놓고서 악셀레이터를 떠요. 그러고서 그대로 주행을 하면은 거리가 좁혀지면 얘네가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다시 뻥 뚫리면 다시 또 정속 주행으로 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딱 있는 데는 속도를 얘가 또 줄이고, 구간 단속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속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시스템, 그러니까 좋은 환경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때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차를 타고 외부 환경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작물이 안 좋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차의 기능을 모른다는 거죠. 기능. 그러면은 그 차주는 어떻게 돼요? 그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좀 더 좋은 차를 타는데 왜 옛날 로타리식으로 운전을 해요? 중요한 거는 팩트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에, 스마트팜에 나는 농사를 잘 못 짓다? 생육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요, 그 부분은 농부님들이 노력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막 쓸데없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비료에 관한 거를 주당창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채널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공식적으로 뭐 경북 농업기술원 그쪽은 오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하고요. 뭐 문경에서도 채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긴 사과가 되겠고요. 각 주산지에 요즘에는 기술원들이 유튜브 채널을 하거든요. 거기는 검증된 연구 결과에 대한 걸로 해서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요. 뭐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제 영상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업체에서 저는 유튜브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뭐 컨설턴트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들한테도 조언도 받고 잘하는 선도농가에서도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줄줄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나면은 힘이 나요.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또 일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주치의는 여러분들입니다. 진짜로. 예. 지금 저희 보면은 이런 거 하나씩은 사셔야겠죠. 만지자. 예. 지금 25.7도 많이 촬영하면서 많이 온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금권 온도는 14.8도. 예. 그래서 지금 첫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5.8도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금 더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요. 예. 일 하시다가 내가 조금 덥다. 자, 이런 거는 체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부랑 이중 사이에 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물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노화돼서 저희가 물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기 물이 그대로 여기 커튼을 통해서 떨어지잖아요. 이런 물들은 예, 지금 아직도 차가워요. 예, 이런 게 많이 잎에 닿으면은 잎이 새카맣게 됩니다. 저렇게 물을 다시 또 내려서 물바지에다가 버리고 다시 또 올려주는 작업, 이런 작업들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햇빛이 나고 하면은 굉장히 덥죠. 예, 더우면 몸소 덥다, 일하다 보면 덥다, 딱 여지없이 온도계를 보면요 높아요. 나의 목표의 온도보다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좀 그늘이 져서 해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좀 추워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추우면 여짐없이 온도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바로 뭐 이 핸드폰을 뭐 보다가 아니면은 온도계를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약간 무슨 내가 몸이 춥거나 좀 덥다 하면은요 바로 가서 온도계를 보시고 바로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나의 목표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야 좀 있으면은 뭐 온도 내려갈 거야, 아니면은 아유 뭐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 저는 하루에도 지금 최소 15번 하루에도 한 20번 정도는 계속 일하다 말다 저거를 왔다 갔다 해서 열고 개방하고. 스마트팜이면 얼마나 좋아. 또 스마트팜 하고 싶어. 스마트팜이면 얼마나 좋아. 스마트팜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거. 그러면은 생육은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